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가 뿔났다 저자 이경주입니다. 오늘은 13강 현명한 부모학교 13강 구성력. 구성력은 자기 주도력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기 주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많이 봤지 보면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좀 공부 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결국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는 아이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훈육하고 유아기 때 이렇게 고생 또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주도성이 약해요. 예를 들면 직장 다니다가 금방 때려치고 힘들면 와가지고 여보 오늘부터 우리 집 가장을 당신으로 임명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끔 못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오뚜기처럼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뇌 기능 중에서 운의 기능 중에서 두 번째 구성이라는 뇌 기능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뇌 기능을 만드느냐. 유아기 때 늘 얘기하지만 80, 90% 뇌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이렇게 주도적인 아이를 만들게 되면 먼 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됩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대학을 가서 학비 어떻게 뒷바라질까 걱정 안 해도 아르바이트해서 잘 다니고 직장생활 자기가 어떤 취업이든 뭐든지 간에 또는 글로벌한 이 시대에 세계 방방곳곳을 누비면서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구성이라는 뇌 기능, 자기 주도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하게 되면 어떠냐?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힘들어합니다. 그죠? 맨날 현상이 어떻습니까? 엄마 얼굴 쳐다보고 징징거리는 아이들. 이런 애들 대부분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하게 되면 아주 약하게 되면 나중에 무기력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죠? 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하게 되면. 자, 그래서 구성력이란 뭐다? 오늘 13강 구성력이란 구성력은 의욕, 열정, 자기 주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을 잘 개발하게 되면 의욕이 넘치는 아이.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의욕이 남을 해하는 의욕이 아니라 순기능, 긍정적인 의욕이 넘치는 아이. 열정, 뭘 하려고 하더라도 도전적이고 열정을 갖는 아이. 뭘 하려도 자기가 계획을 잘 짜고 치밀하고 주도성을 갖는 아이. 이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구성이라는 뇌 기능을 정리해보면 어떤 삶을 또는 구조를 잘 파악하고 체계화하여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분석, 그죠? 어떤 파악력, 이런 체계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즉 복잡한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하고 지식 또는 경험의 구조를 분석하여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이런 구조, 체계화된 것을 잘 분석해서 새로운 발전을 위해 대응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구성력이다. 구성력이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이 구성력을 열정, 자존감 또는 선호라는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선호라는 집중력. 유아기 때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힘, 의지, 열정을 이야기하고 초동, 중동 또는 고동 또는 나중에 먼 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 주도성입니다. 특히 자기 주도 학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기 주도력, 자기 주도, 자기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잘 짜고 행동을 옮기는 능력도 바로 이 구성력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력이 좋은 아이들은 뭐든지 간에 자기가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져서 잘해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낮을 때가 있고 이런 BGA 검사를 하게 되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낮은 아이가 있고 또 구성이라는 뇌 기능만 너무 위에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협응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매와 운의 기능 너무 한쪽이 너무 발달되게 되면 그 불균형, 네트워크가 불균형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협응이라는 뇌 기능,
지난주에 봤던 혐오라는 뇌 기능이 너무 높아요. 다른 뇌 기능보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고 너무 그 기능만 강화되니까 고집이 세고 집착이 강한 아이가 되는 거고. 구성이라는 뇌 기능. 구성이라는 뇌 기능. 스스로 하려는 그 열정이 너무 과해. 그죠? 너무 과해. 그죠? 과하니까 어떻게 돼? 욕심. 이게 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아이가 되는 거고. 시각이라는 뇌, 시각적 통찰력이라는 뇌 기능만 너무 발달을 해. 이런 아이들은 대개 보면 그게 A 플러스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이런 아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스크린 유형이라 그러지요. 핸드폰이나 게임 오락기 이런 데 많이 빠져있는 유형으로 되기도 하고. 또 지각이라는 뇌 기능이 너무 의욕이 강해. 지각이라는 뇌 기능만 너무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아이가 산만하거나 또 급한 성격인 아이들 또는 어떻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이렇게 뇌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죠. 협응이라는 뇌 기능이 낮으면 마음이 여리고 자르고 칭칭거리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절제력이나 통제력이나 이런 게 약한 아이가 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아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립이나 책임감이 약한 아이가 되고 오늘 배우는 구성력이라는 위에 너무 열정과 의욕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려는 의욕이 없어요.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증에 빠지죠. 뭘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 예? 엄마 나 이거 안 해. 예? 엄마 나 이거 할 수 없어. 엄마 얼굴만 쳐다봐. 이런 현상이 왜냐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모티베이션 시키는 동기 유발하는 힘이 강해야 되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포기를 잘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러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한 아이들의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과잉보 챙겨 키운 아이들이 이게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발달이 안 됩니다. 과잉보 그죠? 집에 몇 대 독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종손 이래가지고 보면은 온 가족이 전화만 하면 이 아이만 찾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아이만 찾고 삼촌 외삼촌 모두 전화만 하면은 누구 똘똘이만 찾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건 나쁘지가 않은데 사랑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면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주도적인 건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만 받는 거야. 이렇게 과잉보로 키운 아이들 뭐든지 챙겨 키운 아이들 그러면 밥 들어가고 그죠? 예를 들면 엄마 더워 그럼 선풍기 에어컨 켜줘야 되고 이렇게 뭐든지 간에 챙겨 키운 아이들 첫 번째 과잉보나 챙겨 키운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에 의존하기로 큰 아이들 그죠? 이런 아이들이 구성이라는 열정과 의욕 자기 주도성을 담당하는 이 뇌 기능이 약합니다. 세 번째 나만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독자인 아이들 독자라는 것이 나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독자라는 것이 사랑을 많이 받고 컸다는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독자이면서도 아이가 모든 관심은 내가 다 받아야 돼. 이런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보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세 번째가 그래서 독자 또는 형제와 비교하는 애들 많아요. 엄마는 동생만 예뻐해. 이런 애들 있죠. 그죠?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엄마는 동생만 예뻐해. 옛날에는 나를 사랑했는데 모든 사랑을 동생이 뺏어왔다고 느꼈던 아이. 이게 뭐냐면 애정결핍. 이런 현상이 지는 아이들. 네 번째는 뭐냐면 의욕과 열정을 떨어뜨리는 구성이라는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네 번째가 뭐냐면 잔소리, 큰소리, 윽박지를 때 이게 떨어집니다. 잔소리, 큰소리, 윽박지를 때 이게 떨어져요. 이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하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혹시 18개월 전후에 분리불안을 한번 겪은 아이들 그런 뇌 기능이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도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보면 내적 스트레스 있는 아이들 강박관념이 심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구성이라는 기능이 또 다른 뇌 기능에 비해서 월등히 이것만 발달된 아이들이 있어요. 발달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일단 스트레스가 심한 아이들입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중에 뇌 기능 중에 아이들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그렇게 아이의 뇌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제 과할 때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게 선천적인 걸 제외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게 되면 이 현상이 어디로 갑니까? 티키 현상으로 가고 티키 현상이 더 강하게 되면 이게 ADHD로 가고 이런 현상을 가요.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는, 스트레스는 되게 유아들 어떤 때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아요? 가정에서 많이 받죠. 첫 번째, 양육자 스트레스. 두 번째, 형제관계 스트레스. 세 번째, 친구, 또래 집단의 스트레스. 이런 원인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성이라는 뇌가 너무 심하게 발달한 애들의 현상은 스트레스 틱 ADHD로 가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틱이나 이런 건 다 아시죠? 틱이나 이런 것들은 틱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틱을 크게 보면은 운동 틱 증상이 있고 음성 틱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그게 이제 틱으로 가는데 틱은 운동 틱도 다른 말은 신체 틱이라고 하는데 이 틱은 눈을 깜빡거리는 거. 그러면 이제 눈동자 왔다 갔다 움직이는 아이. 그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얼굴 찡그리기. 그죠? 머리 흔들기. 입술을 뾰족하게 내미는 아이들. 그 다음에 어깨 들썩이는 아이들. 그 다음에 입술 빨기. 뭐 갑자기 이따가 확, 뛰어오르기. 뭐 이런 거. 남의 행동을 갖다 흉내를 계속 반복해서 내는 아이들. 그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운동틱, 신체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운동틱이라고 합니다. 음성틱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아이가 어린아이 헛기침 하는 아이들, 먹기침 하는 아이들, 코를 훌쩍이는 소리를 자주 내는 아이들, 그죠? 그 다음에 꺽꺽 소리 내는 애들, 침발에 맺는 소리 내는 애들, 이런 애들. 남의 말 계속 따라하기, 이런 애들도 있죠. 또 특정 단어를 계속 연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아이들. 말을 더듬기라고, 말을 더듬는 아이들. 또 악센트가 특별한 악센트를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흉내를 계속해서 좀 내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음성 틱 현상이라고. 이 두 가지 틱 현상은 7세 때 조금 많이 일어나고요. 7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올라갈 때. 이때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뇌 성장에 따라서 많이, 줄어듭니다. 이 빈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또 사춘기가 되면 성에 대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다시 틱 현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런 하나의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뇌 성장에 따라서 많이 사라진다. 그러나 또래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운동틱과 음성틱이 같이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눈을 깜빡이면서 소리를 갖다가 말을 더듬다 컥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아이가 많이 위축이 된 부분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성력이 열린 아이들의 현상은 어떠냐? 구성이란데 구성, 열정, 의욕, 자기 주도성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애들은 어떤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상황 파악을 잘하고 기획성이 뛰어나고 무슨 일을 추진하든지 철저하고 빈틈없이 계획과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자기 주도성이 좋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열정과 의욕, 자기 주도성이 좋기 때문에 구성력이라는 뇌 기능이 좋은 아이들은 원리 파악을 잘해요. 원리 파악.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적응이 굉장히 빠르고 매사에 일의 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이에요. 열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의욕이 있다, 이건 뭐, 그 일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죠? 재밌고 즐겁고 너무나 기뻐하는 게 뭐 하는지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리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져. 세 번째, 학습적으로 이 구성이나 뇌 기능이 열린 애들의 현상은 공부를 해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하면, 초등학교 가면은 노트 정리 짜임 되게 잘하는 애들 있죠. 도형이나 퍼즐처럼 복잡한 그림의 구조 분석 잘하는 아이들. 쌓기나무 뒤에 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 잘 찾는 아이들. 학습적으로 분석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가 됩니다. 구성이나 뇌 기능을 잘 발달시키게 되면. 역으로 구성이나 뇌가 발달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 의욕과 열정,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핵심 파악이 둔해요. 뭔가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이 약하고 사물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힘도 약합니다. 어떤 구조 파악이 약해.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딱 구조 파악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한참 앞에서도 헤매요. 이런 현상들이 뭐다? 구성이나 뇌 기능이 약한 아이들의 현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든지 엄마가 도와주고 과잉보로 키웠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다양한 거, 복잡한 거 이런 걸 하고 그러면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단순한 것만 좋아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구성력이 닫힌 아이들의 현상들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학습적으로 세 번째는 이게 원리 파악이 안 돼. 기승전결이 안 돼요. 앞에서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게 기승전결의 연결 구조를 못 만듭니다. 그죠? 앞에 읽은 중간쯤이면 앞에 내용을 연결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죠? 원리 파악과 연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뭐든지 건성으로 하고, 이 손재주가 약해요. 가위질이나 종이접기 이런 거 잘못하게 되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빠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닫힌 아이들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구성이라는 뇌 기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구성이라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이 뇌 기능 뭐든지 간에 집중하고, 뭐든지 간에 자기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즐거움과 재미를 통해서 또 만들어내고, 이런 뇌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구성력 훈련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성력이란 무엇인지, 구성력이 닫혀있는 원인들, 또 구성력이 열려있는 현상, 닫혀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